안녕하세요. 신축의 비밀을 알려드리는 건축사 하윤입니다. 오늘은 복잡한 신축에 관련된 이론들은 모두 제외하고요. 실제 사례를 보여드림으로써 건축주께서 신축 사업을 빠르게 이해하실 수 있도록 한번 해보겠습니다. 저희 사무실 연락처고요. 오늘 보여드릴 사례는 강동구 천호동에 있는 조그만 다중주택입니다. 제 강의를 처음 들으셨던 건축주께서 신축을 하고 싶다는 연락을 주셨고요. 물론 제 강의를 들으셨지만 땅을 찾는 부분에 대해서는 상당히 어려움을 겪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땅 찾는 것을 한 2달 정도 도와드렸고요. 이 땅을 찾기 위해서 한 100여 개 정도의 땅을 검토를 해드렸습니다. 그 중에서 제가 봤을 때 가장 수익성이 높은 땅을 골라서 추천을 해드리고 바로 계약을 하게 되었습니다. 지금 이 땅은 보시는 바와 같이 이렇게 남도로 모퉁이에 있는 땅입니다. 그리고 이 땅을 처음에 이제 검토를 하면서 주변 전세 시세를 반드시 조사를 해야 되겠죠. 그래야지 신축을 한 뒤에 내가 회수되는 금액을 가늠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네이버 부동산이라는 좋은 툴이 있습니다. 네이버 부동산에 들어가셔서 원룸 투룸 탭으로 가시고요. 원룸 체크하시고 전세 체크하시고 풀옵션 신축으로 체크를 하셔야지 저희 사례에 맞는 전세 물건들이 나오겠죠. 그리고 일반적으로 우리가 지금 관심을 갖고 있는 약 5평짜리 그 원룸 다중주택은 소규모에 속합니다. 그래서 좁은 면적 순으로 순서를 정렬을 하시고요. 이런 면적들이 우리가 계획하고 있는 것들과 비슷한 면적들이 먼저 나오겠죠. 그래서 우리 집 같은 경우는 1억 4천 정도로 전세가를 생각을 하고 이 사업을 시작을 했습니다. 물론 큰 방들이 있습니다. 근데 큰 방들은 방 크기가 커지는 것 대비 전세가가 상승하는 그 비율이 좀 적습니다. 그래서 수익성을 높이려면은 방 개수를 늘리고 임대가 나가는 그 최소한의 면적까지 사실 면적을 줄이고 방 개수를 늘리는 게 훨씬 좋습니다. 이건 제 경험치에서 나온 말씀이고요. 그리고 이렇게 시세를 조사를 했고 13평 정도 되는 땅이고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남도로 모퉁이 땅입니다. 이쪽이 이제 북쪽 편이고요. 지금 보시면 아시겠지만 약간 남북 방향으로 살짝 기다란 땅입니다. 이런 땅들이 이제 좋습니다. 그래야지 이 1조 사선으로부터 조금 더 자유롭고 그럼으로 인해서 건물이 좀 더 높이 올라갈 수가 있겠죠. 지금 전체적으로는 방 개수가 17개, 실제적으로는 방이 17개는 아니고요. 이걸 수익성 우리가 계산을 할 때 원룸이 몇 개 정도 들어가는지를 대략적으로 가늠을 해서 여기에다가 이제 전세가를 곱하면은 이 건물이 어느 정도 수익금이 다시 리턴이 되는지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실제적인 방 개수는 아니지만 사업성 검토를 할 때 아주 빠르게 검토할 수 있는 방법이니까 꼭 좀 알아두시고요. 지하 1층 같은 경우는 뭐 작은 방은 4.7평, 큰 방은 한 7평 정도에서 방이 3개 정도 구성이 됩니다. 주차는 2개 정도 필요하고요. 지하와 1층은 사실 거의 동일하게 구성이 됩니다. 그리고 2층에서 방이 하나, 셋, 4개까지 방이 4평이면 좀 작은 축에 속합니다. 그래도 임대는 잘 맞추셨습니다. 3층도 마찬가지고요. 4층 같은 경우는 1조 사선 때문에 건물을 이제 요 라인까지밖에 지을 수가 없고요. 건물이 뒤로 밀려나죠. 그래서 이제 요 남는 부분이 이런 식으로 루프탑을 사용할 수 있는 공간이 나오고요. 여기는 이제 근생으로 제가 허가를 내드렸어요. 그래서 여기 같은 경우는 파티룸을 사용을 하시거나 아니면 룸으로 사용하실 수도 있죠. 5층도 근린생활시설로 해서 파티룸, 물론 사무실로 쓰셔도 되고요. 그리고 다락까지 계획을 해드렸고요. 사실 플러스 알파의 공간이기 때문에 있으면 참 좋습니다. 분위기도 있고요. 나중에 한번 사진을 보여드릴 기회가 있으면 좋겠네요. 그렇게 해서 건물이 새로 짜자잔 하고 지어졌습니다. 아까 보셨던 오래된 건물은 없어지고 새 건물이 됐죠. 눈에는 잘 안 보이지만 여기 아랫부분에 지하 1층이 있고요. 그 다음 1, 2, 3 여기까지가 다중주택입니다. 그리고 여기 4, 5 근린생활시설이고요. 여기에 다락이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적으로는 1, 2, 3, 4, 5,
6, 7, 7계층이 되는 건물이죠. 네, 33평 땅에다가 이 정도 건물을 올린다는 게 쉽지는 않습니다. 네, 물론 제가 검토를 해드렸기 때문에 이제 이런 땅을 찾으실 수 있었던 거고요. 용적률 200% 아주 가득 채워서 33평 땅에서 이제 찾았고요. 되게 좋아하셨습니다, 건축주께서. 자, 그러면 최종적으로 그 가장 궁금해하시는 자금 관련된 부분을 말씀을 드려볼게요. 물론 1년 반쯤 전에 사셨기 때문에 아주 싼 가격에 사셨어요. 지금 이 가격에 이제 사기 어렵죠. 6억에 사셨고요. 용적률 산정률 면적이라고 해서 그건 64평밖에 안 돼요. 근데 지하가 들어가고 발코니 서비스 면적이 들어가고 다락이 들어가고 옥탑 이런 것들이 들어가기 때문에 법적인 용어는 아닌데 공사 면적이라는 용어를 사용을 해요. 그래서 110평 1년 반 전이니까 이제 550만 원을 곱해가지고 지금은 한 요게 한 650에서 700만 원 정도까지 필요합니다. 공사비가 6억, 그 다음에 땅값이 6억. 자, 그리고 기타 부대 비용이 필요하겠죠. 설계비, 감리비, 이자, 세금, 취득세라든지 복비. 그리고 이분 같은 경우 저한테 PM을 맡기셨기 때문에 PM 용역비까지 포함해서 1억 정도 비용이 필요했습니다. 그럼 건축주 입장에서 보면 원가가 얼마냐? 땅값 6억, 공사비 6억, 비용 1억 해서 13억이 필요합니다. 이거 원가라고 부르기도 하고요. 사업비라고도 부릅니다. 건축주 입장에서 총 필요한 사실 금액이죠. 근데 신축을 하면서 이 돈을 다 들고서 집을 지을 수는 없잖아요. 대출을 해야 됩니다. 이 금액을 줄이는 방법을 이제 3콤보라고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요. 자, 1콤보는 토지 대출이에요. 그 다음에 2콤보는 신축 자금 대출이에요. 그 다음에 3콤보는 공사비 후불이에요. 이걸 좀 설명을 드려볼게요. 토지 대출은 말 그대로 구축을 부수면 땅만 남지 않습니까? 그럼 그 땅에 대해서 대출을 실행을 하는 거예요. 매수자로부터 잔금을 할 때 대출을 받고 실행을 하시겠죠. 이론적으로는 80% 정도까지 서울 같은 경우에는 대출이 나오는데 그러면 4억 8천인데 그거를 너무 이제 타이트하게 계획을 하면 나중에 좀 어려움을 겪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조금 버퍼를 두고 70% 정도 사업성 검토를 합니다. 그러면 4억 2천 정도는 남의 돈이 되겠죠. 그리고 신축자금 대출이라는 게 있어요. 토지 대출을 했는데 대출을 또 해주냐라고 질문들을 많이 해주시는데요. 네, 또 해줍니다. 이거는 신축이기 때문에 그렇고요. 신축하는 분들한테만 대출이 되는 신축자금 대출. 은행에서는 기성고 대출이라고도 부르고 있습니다. 두 개의 상품이 결합이 돼서 건축주한테 대출이 나가는 거고요. 이론적으로는 공사비의 이제 80% 정도를 대출해 주신다고 하는데 이건 이제 표준 건축비 기준이에요. 그래서 실제적으로는 50%에서 한 60% 정도까지 우리가 계약하는 금액에서 대출이 됩니다. 그래서 이제 저는 좀 버퍼를 두고 50%를 해서 아까 공사비가 6억이었죠. 6억에서 50%, 3억 정도를 대출을 추가로 받습니다. 자, 그리고 공사비 후불이라는 방법을 써서 또 자금을 줄여요. 이건 물론 이제 시공회사하고 계약을 할 때 공사비를 공사가 끝난 뒤에 임차인한테 보증금을 받아서 좀 나중에 드릴게요. 준공한 뒤에 한 2, 3개월 내에 이제 임차가 맞춰지기 때문에 이 기간 동안에 보증금을 받아서 후불로 드리면 안 될까요? 라고 미리 계약을 하는 거죠. 한 10개 정도의 시공회사면 7, 8개 정도 시공회사는 조건을 수용을 하십니다. 1억 8천 정도 외상으로 공사를 하는 거죠. 결국에 대출이랑 비슷한 개념이긴 하지만 훨씬 좋습니다. 이자를 안 내기 때문에. 13억이라는 원가가 있죠. 여기에서 남의 돈, 토지 대출 4억 2천 빼고요. 자, 그 다음에 신축 자금 대출 3억 빼고요. 시공회사에 나중에 드리는 돈 1억 8천을 빼면은요, 3억 9천이 남아요. 비용까지 포함해서 건축주 입장에서는 3억 9천만 있으면 우리가 이 3억 9천을 뭐라고 부르냐면요, 에쿼티라고 불러요. 에쿼티는 자기 자본 투입률이에요. 13억짜리 프로젝트를 하시지만 사업비 또는 원가의 30% 정도 돈이 있으면은 이 신축 사업은 무난하게 진행이 됩니다. 그래서 3억 9천 정도를 가지고 이 프로젝트를 진행을 하셨고요. 강의할 때만 공개해드리는 표인데 한번 보여드려 볼게요. 아까 방이 17개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이쪽 표는 올 전세.
올 전세로 이걸 맞췄을 때 어떻게 돈이 회수되는지를 보여드리는 거고요. 그리고 이쪽 편은 전세 반 정도, 그 다음에 월세 반 정도, 그리고 대출. 이게 훨씬 더 사실적이죠. 근데 이런 식으로 검토를 하면은 복잡하고 불편해요. 그래서 올 전세인 걸로 먼저 빠르게 검토를 할 수가 있습니다. 아까 우리가 이런 1억 4천 정도로 전세가가 형성된다고 봤지 않습니까? 지하 같은 경우는 전세가가 좀 빠져요. 그래서 9천 정도로 제가 계획 잡았고요. 나머지 1층 방 3개, 그 다음에 2층 4개죠. 3층 4개, 그 다음에 4층에 2개, 그 다음에 5층에 1개. 물론 이것들은 근생이지만 사업성 검토를 위해서 전세가로 환산을 해서 보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걸 다 합하면 전세가가 얼마인가요? 19억 5천이죠. 이 바로 앞에서 원가가 얼마였습니까? 네, 13억이었죠. 원가가 13억이에요. 땅값, 공사비, 비용까지 다 해서 13억입니다. 자, 근데 전세를 다 집어넣으면은 돈이 얼마가 회수가 된다고요? 네, 19억 5천이요. 자, 그러면은 5억 5천 정도 추가로 회수가 되는 거예요. 전세가가 높기 때문에 내가 투입한 비용보다 회수되는 금액이 훨씬 많다는 얘기입니다. 또 부동산 투자하시는 분들은 이걸 이제 뭐 무피 또는 풀피라고 얘기를 하죠. 사실은 풀피입니다. 내가 투자한 것보다 돈이 더 많이 들어왔으니까요. 내가 이걸 그럼 단기 매도를 한다. 빨리 팔고 싶다. 짓자마자. 자, 그러면 여러분들이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19억 5천이 전세로 가득 들어있는 건물이에요. 대출 없습니다. 여러분이 이거를 갭 투자로 산다고 했을 때 얼마 정도면 이거를 리즈너블하다고 생각하시겠어요? 19억 5천이 들어있어요. 저는 뭐 보수적으로 21억 정도. 그러면 이걸 사시는 매수자 입장에서 보면은 자기 돈이 1억 5천만 있으면 19억 5천짜리 건물을 살 수가 있는 거예요. 갭이 1억 5천이란 거죠. 21억 정도 예상이 된다고 하는 거고. 자, 이거를 수익률을 검토를 해볼까요? 아까 건축주 입장에서 투입금이 얼마라고 그랬죠? 3억 9천. 이게 13억에 30%. 에쿼티가 이제 30%라고 말씀드렸죠. 그러면 자기가 3억 9천을 들여서 13억짜리 집을 지었어요. 그리고 이거를 21억에 파는 거예요. 그러면은 세전으로 약 8억 정도 시세 차익이 나는 거죠. 수익률로 보면은 200% 가까이 되는 수익률이 좋죠. 네, 끝내줍니다. 땅을 워낙에 싸게 사시신 부분도 있고, 또 이 땅 사이즈가 운 좋게 방이 4개가 이렇게 잘 들어가는 사이즈였기 때문에 200%까지 수익이 나는 좋은 사례였고요. 실제적으로는 한 100%에서 150% 정도 요즘에는 수익률이 나고 있습니다. 공사비라든지 땅값이 많이 올라서 1, 2년 전에 비해서는 수익률이 떨어지지만, 그렇다 하더라도 이 정도 돈을 들여서 100% 정도 수익률을 안정적으로 내가 얻어낼 수 있는 사업이 과연 몇 개나 있을까요? 신축에서는 이런 것들이 가능하니까 좀 관심을 가져보시고요. 요거 같은 경우는 첫 번째 요 표, 반 정도는 전세, 반 정도는 월세를 하면은 보증금 합계가 7억 8,500이고요. 대출을 한 5억 정도. 지금은 금리가 이거보다 훨씬 높지만 어쨌든 이런 식으로 세팅을 하면 내가 투입한 13억이 대출과 보증금으로 회수가 된다는 얘기고요. 관리비하고 월세하고 합쳐서 580만 원 정도가 거치고 이자를 146만 원 내면은 내 손에 한 397만 원이 떨어진다는 얘기예요. 그럼 이거를 여기에서 설명을 해드리면 3억 9천을 들여서 13억짜리 집을 지었는데 7억 8,500이 회수가 되니까 대출 포함해서 건축주 입장에서 보면 돈이 하나도 들은 게 없어요. 이건 이제 무피라고 할 수 있겠죠. 내 돈이 들어간 게 없습니다. 돈이 하나도 안 들었는데 월세가 376만 원이 세팅이 되는 거예요. 내 돈이 다 회수가 됐어요. 수익률 몇 프로인가요? 네, 무한대입니다. 이론상으로는 이렇고요. 건물을 두 채, 세 채 계속 지으면 내 돈은 계속 회수가 되면서 이 월세만 계속 늘어나는 시스템이 되는 겁니다. 지금도 많은 분들이 이런 방식으로 저한테 PM 의뢰를 하셔가지고 신축을 하고 있고요. 저 또한 제 건물을 짓고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신축을 관심을 가져보시고 어렵지 않습니다. 전문가의 도움을 딱 한 번만 받으시면 그 다음에 혼자 하실 수 있으니까 전문가를 찾아서 한번 상담을 받아보시고 신축 도전해 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